자, 마스크도 못 사게 한 법무부다. 어떤 내용일까요? 살펴보시죠. 잠시만요. 밀집형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는데 운동도 못하고요. 면역체가 가져가시는 술 전체를 한번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용자 10명 가운데 4명이 확진을 받은 상황인데요. 정확하게는 이 43%, 그러니까 수용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지금 코로나 확진을 받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충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동부구치소 내에서도 이 가족과 지인들은 물론이고요. 수용자들 입에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소홀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너무 말도 안 되게 아프다는 사람들 말 들어주지 않고 가축 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아무도 안 들어준대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나 봐요. 회의를 해서 하나님과 더 당에다가 더 집어넣고 사건을 해서 근데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진짜 코로나 확진이다. 민원실로 전화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만 전화해라. 복불복이긴 한데 가르쳐달라고 사정을 하면 가르쳐주세요. 어느 분은 그 개인 정보 동의 때문에 절대 못 가르쳐주신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상태인가, 음성인가 양성인가 즉시 알려줘야 된다. 뭐 핸드폰 전화마다 이 말이에요. 자, 동부구치소 내부의 수용자들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제보가 오기도 하고요. 수용자들의 가족들에 의해서 제보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주된 내용은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분리가 되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이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일방적인 주장인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주장도 섞여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쏟아지자 이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는 일단 이들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는데 글쎄요, 이 내용들을 그냥 무작정 허위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내놓은 해명을 보면 우리가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같은 방에 이제 수용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수용자들의 어떤 제보 내용이나 주장 내용이 이제 거짓이란 취지로 이제 반박을 한 건데요. 사실상 저희가 이 수용 공간이라는 특수성상 이 안을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고 취재진도 근접할 수가 없는 시설이고 그렇다면 그 안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런 만약에 거짓 진술이라면 거짓 진술에 동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이걸 지어낼 어떤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거짓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가 1000명이 넘게끔 동부구치소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거짓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집중해야 하는 게 옳은 태도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변호사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 수용자가 철창 사이로 저렇게 글을 써서 안의 상황을 알리는 일, 지금 며칠 됐습니다. 지금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고, 첫 번째 궁금한 게 저게 다 같은 사람이 매일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저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지 두 가지 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혼자 저렇게 한다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형은 관리를 하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또 재소자를 모아놓은 공간이라서 어떤 입장 표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제재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동부구치소가 굉장히 특수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동부구치소를 들어가면 다른 구치소는 굉장히 넓은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변호인 접견도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곳은 그냥 아파트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지가 않고 물론 이제 편의시설은 굉장히 잘 갖춰 있어서 수용자한테는 이제 이롭다고는 평가받
평가받는 기관이긴 네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아니, 판단이 저 사람 됩니다. 처벌 받냐고요. 그게 궁금해요. 이분은 뭐 수영을 어떤 그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하면은 처벌을 받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또 그렇게 그렇군요. 한다면 더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 글씨체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지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수용자들이 저렇게 계속 의견 개진을 한다라는 것도 얼마나 안의 상황이 지금 심각하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또 저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확인하기 전에는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 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교도소 재소자들이 보건 마스크를 자비로라도 그러니까 상황 내부가 저렇게 심각하니까 내 돈, 영치금이라고 하죠. 내 돈 갖고라도 이 마스크를 사겠다라고 했는데도 구치소 측에서 못 사게 했다. 법무부 측에서 아예 못 사게 했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제재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진짜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법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네.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 세월호 때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본인들이 목숨 살라고 나가는 거를 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저 지하칸에 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듯이 네. 이런 게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인이 한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아니 저거를 그러면서 저 처벌 운운하는 거는 네. 본인들이 관리 책임을 다 하지 않고 결국은 그 관리의 허점을 또 그 수감자들한테 돌리는 네. 정말 무책임한 일이죠. 저런 거는 이건 확실하게 한겨레 신문 보고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검찰이나 어디에서든지 수사를 해서 이거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틀 연속 동부구치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임한 장관이 이렇게 바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사임 이후에는 대부분 지금 조용히 지내는 편인데 네. 지금 추미애 장관 이틀 연속으로 동부구치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과의 다툼에만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지금 많죠. 거의 그런 것 같죠. 사실은 이게 불거졌을 때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징계 네. 얘기만 계속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하고 사실은 이게 지금 다른 그 후보자가 지명이 돼 있는 거고 인사청문회가 하면은 네. 보통은 그 후보자들 중심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 장관이 워낙에 그 쌓아놓은 그 업보가 많아서 그런지 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더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하고 차관도 대놓고 사과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본인은 SNS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현장도 따라가가지고 가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1년 정도의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업무를 했느냐라고 네. 하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나중에 법적 책임들도 계속 제기가 될 텐데 지금 고소 고발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디펜스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네. 레코드를 계속 남겨놓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네.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야당 측의 목소리는 이러한데 여당 측 여권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좀 안일한 대처가 아니었냐, 좀 뒤늦은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은 없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그렇죠. 판단이 됩니다. 이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도록 이 교정당국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입니다. 교정국의 그렇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처음부터 잘 지었으면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늑장 대처, 뒷북 대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추미애 장관이 지금 연이틀 대국민 사과를 하고 SNS에도 사과문을 올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서 그런지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야당 측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대통령까지 이거 사과할 일일까요? 사실은 임명권자로서는 당연히 사과를 할 일이죠. 네. 사실 그 대통령께서는 뭐 다른 것도 사과를 하고요. 윤석열 총장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그 연장선상에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1,000명 넘게 확진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그것도 40% 육박하는 43%. 43%.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임명권자로서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재발 방지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걸 그냥 넘어가면요. 그 다음 사람들도 신경 안 써요. 별로. 네. 그래가지고 계속 뭐 스스로 청와대에서는 이미 지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지시를 안 듣는 것도 그거는 항명이에요. 네. 아니 그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그 거짓말까지 하고 자료도 그 산업부에서 네. 그 공문서까지 폐기했는데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에서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이게 밝히는 게 네. 마지막이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문제가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에는 다 정치권 논란으로 비화가 되고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